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직무 분석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직무 분석.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려면요, 우리가 어쨌든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바로 거기에 우리는 직무 분석으로 오늘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직무 분석은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만 여기는 사실 나름의 좀 논리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판서 한파 늘 했던 것처럼 여기 판서로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선 제가 전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이 큰 그림 판서 한 판을 꼭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이제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두 단계를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요. 요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냐? 그 직무 분석 끝난 뒤에 직무를 평가합니다. 요렇게 두 가지로 해요. 쌤 왜 이렇게 두 가지 합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우선 직무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회사에 혹은 이 기업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일단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회사 혹은 기업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파악해 보는 게 그게 바로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 현재 있는 직무가 쭉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 직무가 A라는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직무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업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쭉 한번 파악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냐면요. 이 일들의 서열 결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가치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살짝 한번 여기다 보면요. 자, 우리가 현재 A, B, C라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일들의 가치평가, 서열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일이 있을 때 그랬을 때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서열 결정을 한번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가치가 높고 그 다음 B, C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냐? 이게 직무평가예요. 결국 직무분석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기업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알아보는 게 분석이고요. 그 분석 후에 하는 게 뭐다? 그렇죠. 그들의 일들의 서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쌤, 왜 이 직무평가라는 거 서열 결정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되게 간단해요. 뭐냐? 물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는 게 귀천이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일은 어떤 사람이 거기 맡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 정도 아닌 일들은 그렇죠. 좀 쉽게 아무나 좀 맡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곳은 가급적 사람을 가장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싶은데 그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뭐냐? 우리 회사에 있는 일들 중에 무엇이 가치가 높고 즉 그 말은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반면에 그게 좀 쉬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직무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직무 파트는 첫 번째 직무 분석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합니까? 직무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큰 틀은 일단 1번, 요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자,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직무 분석에서 가장 첫 번째 할 거는 예비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직무가 우리 회사에 뭐가 있는지를 일단 우리가 지금 파악하려는 게 직무 분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 직무 분석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일이라는 게 항상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속 그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 어떤 산업의 큰 흐름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 일이 사양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살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속기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법원에 썼던 일이 있을 때 그 막 이렇게 손으로 빨리 적는 거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워낙에
이런 녹음 기술이나 혹은 그런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의 직무는 서서히 쇠퇴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IT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직무라는 건 항상 새로 생기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이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쭉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비조사라는 건 진짜 별거 아니고 기존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냐? 그렇죠.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비조사는 뭐다? 기존 자료를 기존 자료를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비조사 그냥 말 그대로 워밍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좀 대충 활용을 해서 일단 우리 회사에 뭐가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합니까?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최초 분석법이 있고요. 두 번째 비교 확인법이 있고 세 번째 데이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바로 제가 빨간색 쳐놨죠.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시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뭡니까? 최초 분석법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건 최초 분석법. 사실 요 세 가지가 크게 툴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시험은 거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요. 최초 분석법에 거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초 분석법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해당 자료가 없을 때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거나 혹은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게 최초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최초 분석법은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 참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첫 번째 관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뭐 있습니까? 아마 면접법 되어 있네요. 두 번째가. 두 번째 면접법 맞죠? 두 번째 면접법.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설문지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3대장. 설문지법.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설문지법은 다른 말로 질문지법이라고 돼요. 뭐 동일한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헷갈릴까 봐. 질문지법. 이렇게.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또 뭐 있냐면요. 뭐 네 번째 중요사건 서술법. 여러분 우리는 중요사건 서술법이 네 번째 돼 있나요? 작업기록법이 먼저 돼 있네요. 작업기록법. 뭐 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다 적진 않을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 회사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워밍업으로 예비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예비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정말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보 수집입니다.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최초 분석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 분석법이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바로 각각의 방법들의 개념과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제가 여기 정리하죠. 각각의 방법들의 뭐냐? 첫 번째 개념 공부해야 되고요. 개념 체크해 놓고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장점, 세 번째 단점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단골 주제예요.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쌤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하겠지만 관찰법은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보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니까 뭡니까? 객관적이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단점은요. 어떠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그 일이 뭔지를 내가 직접 관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 그 작업을 하는 걸 내가 관찰하려면 계속 그 시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은 관찰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뭡니까? 겉모습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법은 단점이 그 사람의 속마음 같은 건 알기가 힘들다.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얼마든지 보기에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정보 수집에서 최초 분석법에 바로 요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비교 확인법과 데이컨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교 확인법은 최근 한 몇 년 동안 거의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고 데이컨법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90%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죠.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렇죠. 이걸 분류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뭡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자, 그럴 때 분류를 하는 방법은 나름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건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그나마 하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직위중심 분석, PAQ.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건 뭐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자, 직위중심 분석인데, 요거는 힌트가 뭐로 나오냐면요. 직위중심 분석을 만든 사람 이름이 꼭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맥코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맥코믹이라는 이 학자가 등장하면요. 무조건 뭐다? 직위중심 분석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함께 기억할게요. 영어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서 PAQ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직위중심 분석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이렇게 돼요. 맥코믹이라는 학자 이름 하나 기억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 혹시 몰라서 아직까지 잘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관리직 분석도 학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 다른 심리학 검사 쪽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이것도 학자 이름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학자가 혹시나 토나우 혹은 핀토라는 사람이 나오면요. 그럼 뭐다? 그럼 관리직 분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리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토 나오죠. 토 나오. 미안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토 나오잖아요. 그렇죠? 토 나오.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직무 분석이라는 거 제일 처음 뭐다? 일단 워밍업 하고요.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 수집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최초 분석법이다. 자료가 없는 경우에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수집하다 보니까 최초로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집 방법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분류해야 되죠. 그 분류 방법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직위중심 분석이다. 이건 학자가 맥코믹이 나오면 거의 100% 이걸로 찍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요.